예,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 설명하지 말까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예, 그냥 좋아요, 좋아요. 좀 조건을 바꿀게요. 요번에는 조건을 두 줄 집어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개 조건 주는 거 했잖아. 그때는 필드에다 여러 개 넣는 걸 했고요. 이거는 열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가 있잖아요. 동부도 하고 서부도 하고 싶어. 이런 경우죠. 두 가지 정도 다 그럴 수 있잖아요. 조건 줄 때. 동부에 누구 거만 찾아, 동부에 냉장고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동부하고 서부를 합쳐서 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건 범위를 좀 크게 잡습니다. 크게 잡으면 됩니다. 데이터가 들어가는 범위까지만 잡아야 돼요. 여유분 미리 잡으면 안 돼요. 문제가 터지거든요. 밑에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고급 필터 들어가서 수행을 시키면 어떻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왜 이렇게 나오죠? 아직 값 안 넣었어요. 아직 값 안 넣은 상태로 수행을 시키면 그대로죠. 예. 그럼 값을 넣고 한번 보자. 똑같은 거예요. 여기다 동부하고 서부를 넣은 상태에서 고급 필터 기능 활성화시켜서 실행시키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서 결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동부 서부니까 진짜 동부하고 서부 거만 나왔네. 가나다 순 서팅은 안 되는구나. 예. 필터링의 다른 점 하나. 데이터베이스 할 때, 필터링에서는 값 정돈 같은 거 안에 있는 그대로 내보냅니다. 여기도 보면 1, 2, 3, 4, 5 없고 6도 없네. 7, 8 이렇게 나갔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줄 번호 보면 빠진 숫자가 있죠. 오케이. 내가 아까 조건 범위 줄 때 사용하지 않는 거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설정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설정을 하면. 이렇게 하면 여기 빈칸이 하나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되면 꽝이에요, 꽝. 앉는 거랑 똑같아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줬을 때는 절대 첫 번째 줄 다음에 첫 번째 줄하고 뒤에 빈칸이 나오면 요거만 적용이 돼요. 없다고 아무것도 설정 안 함으로 해요. 아무것도 설정 안 하면 어떻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즉 얘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조건 범위를 크게 잡았을 경우는 꼭 값을 다 집어넣어 주고요. 혹시 조건 범위에 하나만 할 때는 쓸데없이 쓰지 않는 부분은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조심해서 써야 돼. 고급 필터에 조건이 없는 경우는 전체 데이터가 다 표시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좋은 기능이에요. 근데 실제 여기까지 쓰지 않죠. 자동 필터 수준은 대부분 머뭅니다. 변하는 거잖아. 데이터를 통째로 로우 데이터를 보는 거다 보니까 데이터가 양이 많아서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어떤 데이터 처리를 했을 때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했을 때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진짜 검증할 때 주로 많이 하죠. 그리고 필요한 목록 대상 데이터만 볼 때. 좋은 기능입니다. 예, 요번에는 아까 남겨두었던 다른 장소로 복사하는 기능. 이거 괜찮아요. 좋은 기능이에요. 아까는 계속 값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데이터도 보고 필터링 된 데이터도 보고 싶을 때 주로 씁니다. 원래 데이터도 보고 풀로 다 보면서 필터링 된 것도 보고 싶을 때 쓴다고 얘기했어요. 요 윗부분까지는 동일하게 하고 추가로 여기 제목만 하나 집어넣습니다. 제목만? 제목만 넣었어요. 지금 다른 장소에 복사, 즉 필터링 된 결과를 다른 장소에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갖다 놓을 장소를 갖다가 여기 복사 위치에다 지정을 합니다. 여기에 지정되는 값은 제목만. 그러면 제목을 보면 요 밑에 데이터를 끌어다 밑으로 쭉 리스트하겠다는 소리예요. 나머지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남부 서부 설정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영역 남부 서부 요거 이렇게 설정할 영역 지정해 줘야 됩니다. 제목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값이 표시할 이 영역도 여기 표시해 준 거예요. 그리고 오케이를 딱 확인을 누르면 짠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틀리지? 똑같잖아. 조건 줬는데. 이 위쪽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내가 다른 장소로 복사란 말을 했죠. 결과는 여기에 나옵니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네. 이 중에서 이게 골랐다 명확히 볼 수 있네. 이 중에서 이 조건에 맞는 것은 얘야. 이렇게 보여주는 거네. 괜찮네요. 이렇게 보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장소로 복사하기 기능 설명했고요. 좋죠. 꼭 밑에만 되는 거 아닙니다. 오른쪽으로 해도 되고요. 다른 페이지, 다른 워크시트로 넘어가요.
기회가 되면 워크시트를 나누어서 이쪽에는 데이터만 10만 줄 깔아놓고 여기는 원하는 조건만 보는 창을 만들어 써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목록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하고 틀리게 이 조건 범위가 복사 위치를 다른 시트, 다른 워크시트로 해도 되나요? 물론 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할 뿐이고요. 여러분 꼭 해보기 바랍니다. 재밌는 기능, 이거 좋은 기능이에요. 이 정도만 알아도 잘 쓴다는 소리 듣고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예, 꼭 해보기 바랍니다. 예, 고급 필터 지금 사용법 설명했습니다. 고급 필터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이 뭔가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위에 설명 쭉 나와 있습니다. 특이한 건 없죠. 고급 필터는 자동 필터보다 조건을 설정한다는 게 조금 귀찮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점이 있죠. 동일한 워크시트에다가 대상을 출력할 수도 있지만 다른 워크시트에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내가 지정하면 다 복사해서 제공하는 기능이 들어 있거든요. 요게 특이한 점이고요. 뭐 그 밖에 특이한 건 없죠. 그래서 지금 여기 샘플 데이터 제시했거든요. 여기 내용을 좀 내가 좀 덜 적어놨네. 그냥 여러분이 만들어서 쓰세요. 사업 목록 무시하고 여기에다가 그럼 데이터가 밑으로 복사될 텐데. 예, 뭐 알아서 해요. 알아서. 고급 필터를 이용해 가지고 뭐뭐 할까? 직급, 부서명 요 두 가지의 고급 필터를 적용해서 보는 그런 걸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꼭 여기에서 현재 위치로 다른 위치로 요 두 가지 기능도 한번 적용을 해보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직급하고 부서만 고급 필터로 적용해서 여기에 선택적으로 나오게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장소로 복사하기 조건 요걸 활성화 시켜가지고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성한 건 어떻게 하죠? 사원 목록이라는 파일로 저장해서 나한테 제출해 주면 됩니다. 꼭 해보기 바랍니다. 직접 안 해보면 내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은 부분합 해보겠습니다. 부분합이 뭐야? 서브 토탈. 이건 또 어떤 거가 필터보다 더 좋은가? 필터보다 훨씬 더 좋은 기능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의 보고서가 될 수 있는 게 부분합 기능입니다. 목록에 대해서 요약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래 총합, 중간합 이런 걸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대신 자동으로 할 때 이 합을 계산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을 계산할지 그 적용할 열을 순서대로 적용만 해주면 됩니다. 직접 보는 게 낫겠죠? 이거는 데이터 탭을 누르게 되면 오른쪽 끝에 부분합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을 합니다. 부분합 누르면 어떻게 될까? 봅시다. 보는 게 최고죠. 말로 100번 하면 뭐야? 한 번 보면 금방 이해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따라와 보세요. 부분합 버튼을 딱 누르게 돼요. 물론 목록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록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데이터의 부분합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부분합 창이 제시가 됩니다. 여기에 이런 데이터가 선택할 수 있도록 나오거든요. 데이터를 지금 보여주지 않아서 좀 틀리긴 한데 일단 거기에 있는 필드 위에 제목 부분 목록이 쭉 나옵니다. 여기서 그룹할 무엇을 기준으로 묶어서 합을 구할 거냐 그겁니다. 구분이 되는 키를 지정해 달라는 거죠. 여기는 카드 종류로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고요. 또 밑에 쪽 여기 가렸는데 밑에 보면 사용할 함수라고 여기 있네요. 여기 사용할 함수라고 있어요. 그래, 이것을 합을 구할 거야, 평균을 구할 거야, 개수를 구할 거야, 이걸 선택을 해달라고 합니다. 나 합계 구하고 싶어. 합계 선택한 거죠. 여기서 그룹할 항목 선택, 합계 선택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느 부분에 있는 걸 가지고서 합계를 구할 거야.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 중에 어느 거야? 나 사용 금액 기준으로 합계 체크해 줘라고 선택을 할 겁니다. 즉 카드 종류를 기준으로 해서 합을 구하는데 그 합하는 데이터는 사용 금액의 합을 구해줘 이 소리입니다. 하나면에서 선택이 좀 많네. 근데 그 다행이죠. 아까 우리 필터 같이 이렇게 범위를 잡는 건 아니잖아. 그 밖에 설정하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죠. 있는 것 중에 골라주는 거니까 훨씬 쉽네요. 쉽다는 거 알면서 그 다음 단계 한번 봅시다. 저렇게 하고 OK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뭐 눌렀죠? 카드 종류. 이거별로 금액을 합을 구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앞과 같이 실행을 하면
그러면 카드 종류 골드, 실버, 플래티넘으로 나눠지죠. 그게 딱 바뀌는 순간에 이렇게 합계를 구해요. 합을 구하는데 어떤 합이야 평균이야 개수? 예, 합을 구하죠. 아까 체크를 합계를 했으니까. 그리고 어느 부분 사용 금액 부분에. 예, 그래서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여기에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 합만 볼 거냐 내용도 볼 거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맨 끝이 총합, 부분합, 그리고 세부 내역 이렇게 되죠. 얘가 총합, 부분합, 내용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마이너스 탁탁탁 눌러버리게 되면 이렇게 변합니다. 그럼 합계만 볼 수 있죠. 아, 골드가 토탈 얼마, 실버가 얼마, 플래티넘이 얼마야 이렇게 되고요. 만약 이것까지 눌러버리면 합계만 딱 보이겠죠. 직접 해서 눌러서 확인해야 됩니다. 물론 나도 단계별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 부분합을 처리하는 방법 설명하고 있거든요. 앞에 창에서 메뉴에서 항목 골랐죠. 구분하고 사용할 함수 선택하고 합계를 구할 필드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이. 예, 화면에 표시된 내용 간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죠. 1번은 총합. 여기 있네. 2번은 부분합. 그룹별로 부분합을 나타냅니다. 3번은 이거죠. 모든 내용을 다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특이하고 재밌는 부분이죠. 데이터가 많을 경우 데이터를 한 화면에 다 뿌리다 보면 너무 많아서 안 보일 수 있잖아요. 이럴 때 필요 없는 거, 중요하지 않은 건 감춰놓고 보라는 거예요. 부분합을 한 이유는 부분적으로 합을 해서 합계 금액을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개수일 수도 있고 평균일 수도 있겠지만 이럴 때 내용을 이렇게 숨기고 볼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부분합은 쉽게 볼 수, 이 자체가 보고서가 될 수 있네. 좋은 기능. 특히 여기에 이거 계층별로 해서 나눠서 감추기 기능이 들어있다는 건 진짜 좋은 기능 같습니다. 예, 바로 실습이 나왔네. 예, 앞에서 설명한 부분합 계산하는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학습해 보기 바랍니다. 예, 해보기 바래요. 예, 주어진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을 거거든요. 날짜, 유형, 세부사항, 달러, 지불 수단이 있네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목록의 부분합을 구하는 건 어쩌고 저쩌고 쭉 나고 빈 셀이 없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부분을 적용한 셀에 대한 목록이 정렬, 이런 말이 있네. 이런 말 한 적 없는데. 문제면요. 하여간 부분합을 적용하려면 셀이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네요. 정렬이 뭔지 우리 배웠죠. 크기 순서대로 정돈되어 있는 거. 즉 부분합은 그룹이 변경되는 곳마다 새 행을 추가하고 목록에 새 행을 추가하며 목록에 포함된 레코드 윤곽과 요약을 보여줘. 원본 데이터 그대로 보여준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목록에 부분합 구하는 것 좀 실습하는 거 설명하고 있고요. 앞부분은 부분합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는 건 부분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키에 대해서 정렬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렬이 뭔지는 알죠? 있는 그대로 쓰는 거 아니네. 즉, 이제 뭘 하는지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미국 여행증 지출할 의미 없고 일부 정렬 목록으로 유형별로 지출 금액의 합을 계산해 달라. 기준이 된 건 식비 얼마, 잡비 얼마, 숙박비 얼마인지를 알려달라는 건데 여기는 이 자료는 날짜 순으로 되어 있네. 날짜 순으로. 근데 내가 구하는 건 유형이잖아. 그러면 이 유형 기준으로 해서 여기 식비, 잡비, 이거 기준으로 해서 소트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게 해서 식비가 얼마고 잡비가 얼마고 숙박비가 얼마인지 부분합을 구하는 걸 처리하기 바랍니다. 다 처리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 이름으로 저장해서 나한테 제출해 주면 됩니다. 할 수 있죠? 이제는 뭐 조금만 설명해서 탁탁탁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좀 감이 잡히지 않았나?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부분합. 데이터를 정돈해서 기준을 잡아주면 그 기준에 따라서 합을 내죠. 부분합을 내주는데 그때 어느 필드 어느 것을 합을 구할 건지도 지정을 하게 돼 있었지 라고 기억을 해 줘야 됩니다. 해봅시다. 해보세요. 뭐 부분합에 오류가 나는 경우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 거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숙달하길 바라는데 해보고 여기까지 따라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다 듣고서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나중에 알면 두 번 보는 거잖아요. 보다가 해보고 설명한 거 바로 옆에서도 엑셀 올려서 실습해보고 또 수업해두고 하라는 거예요. 끝나면 또 동영상 강의 보다가 또 실습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 세 번 돌릴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모르나? 이런 팁을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 학교 시스템에서 동영상을 수강한 거의 기준은 그 창을 열어놓고 몇 분간 있었냐거든요. 생각보다 시스템이 정밀하진 않은데 오케이 못 들은 걸로 하고요. 정지했다 하더라도 시간은 가니까 오케이. 부분 합창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 기준으로 할 건지, 그리고 어떤 계산을 할 건지, 그리고 대상이 되는 건 누구인지, 이렇게 세 가지를 지정을 합니다. 유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달라는 거고요. 그때 계산은 합계를 구해라. 그때 이 합계가 적용되는 것들은 하나가 아니란 소리예요. 부분합을 계산할 항목은 여러 개 지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개라도. 즉 여러 개 값도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행히 내가 제시한 거는 계산이 가능한 데이터는 달러 요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는 안 돼. 여러 개 있으니까 여러 개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거를 딱 처리했더니 아까 제시된 샘플 데이터를 이렇게 나왔어요. 왜 이럴까요? 이게 뭐야? 요약이 뭐 이래. 식비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이게 무슨 서브토탈이야? 왜 이러죠? 뭐 잘못됐나 보지 뭐. 컴퓨터가 사양이 떨어져서 그러나? 아니면 듣기 귀찮아서?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엑셀 프로그램은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결과가 잘못 나왔다는 소리는 내가 뭔가 잘못 설정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살펴봤어요. 잘못된 거 있나요? 잘못된 거 발견했어요. 여기서? 뭐가 잘못된 거지? 없어요. 뭘 잘못돼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나오죠? 잘못된 거는 부분합 창이 아니라 이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정렬되어 있지 않다. 정렬 왜? 뭐 기준으로? 여기서 유형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유형. 그러면 유형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 정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바뀔 때마다 이 합을 구하고 이걸 구하고 있는데 정렬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 뒤죽박죽이 돼 버리는 거죠. 알았죠? 부분합을 할 때는 꼭 정렬을 해야 된다. 정렬이 영어로 뭐죠? sort. 우리가 가고 싶은 리조트 기억하기 바랍니다. 정렬을 시켜놓고 부분합 작업을 수행을 해야지, 정렬을 하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쓰레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렬. 걱정이 돼서 처리 방법 답을 여기다 올려놓습니다. 앞에 실습 예제로 제시된 부분합을 구하는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조금 아파도 얘기했지만 부분합을 하기 전에는 꼭 정렬을 하고 부분합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정렬이 안 돼 있으면 이상한 값 나옵니다. 앞에 쓰레기 X다 팍팍 거버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형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게 원래 데이터죠. 원본 데이터. 원본 데이터를 정렬 버튼을 눌러가지고 어떻게 하죠? 아무 데다 놓고서 sort 정렬 버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사이즈 잡고 나오죠. 여기서 정렬 기준의 유형, 이거 오름자, 이거 기본값 써도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즉 이거 하고서 정렬을 시키고 정리된 결과 보면 이게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이 부분이 같은 것끼리 뭉쳐 있죠. 즉 정렬이 됐다는 소리. 이게 지금 어떤 순서? 가나다 순이죠. 오름차 순이니까 기억부터 나와서 가나다라면 자 맞죠? 사자 시읒 지읒으로 넘어갔으니까 여기 요게 키가 된 거예요. 요거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시켰어요. 이 다음에 부분합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부분합하기 전에 정렬해야 된다. 뭐 기준으로? 착 관련 유형 기준으로. 부분합 기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부분합 버튼을 누르는 거죠. 정렬이 된 데이터에 대해서 부분합을 누르면 이런 창이 제시가 되죠. 이런 창에서
나는 유형을 기준으로 할 거야. 유형 기준으로 지금 정돈해 놨거든요. 요거 기준으로. 그리고 합을 구할 거야. 그 합을 구할 때 더해지는 그 데이터는 달러라고 적힌 부분만 계산을 해줘 하고서 책 확인을 누르게 되면 뿅 하고 이렇게 계산이 되죠. 맞나요? 확인해 봐야죠. 맞죠? 숙박비 요약, 식비 요약, 자동차 요약, 잡비 요약, 전체 합계 이렇게 나오죠. 이제 원하는 결과가 나왔죠. 이렇게. 아, 정렬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를 느껴보기 바랍니다. 부분합을 할 때는 정렬을 하고 데이터 부분합 작업을 수행해야 된다. 잊지 말기 바랍니다. 부분합 작업은 내가 기준이 되는 항목에 대해서 정렬을 시킨 다음에 부분합을 수행해라.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예, 부분합 설정하는 거 설명했고요. 이미 설정된 이 부분합은 설정하면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부분은 제가 원래 상태 보고 싶다. 이럴 땐 예, 이렇게 해서 부분합 결과를 화면에 보고서 잘 나왔어. 좋아 좋아 좋아. 그래서 나한테 메일을 제출하면 됩니다. 파일 저장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 보고 싶다. 이거 말고 또 하는 과정이 잘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풀어줘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이 표 안에 마우스 커서 셀을 하나라도 선택한 상태에서 부분합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부분합 창 아래쪽에 모두 제거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이걸 딱 클릭하면 화면이 이렇게 풀립니다. 부분합이 적용된 게 제거됩니다. 오케이? 이것도 알고 있어야죠. 부분합 설정된 거 제거하는 방법은 부분합 창 오른쪽 왼쪽 밑에 모두 제거라는 버튼을 눌러줘야 된다는 거. 지금 기능마다 좀 방식이 좀 틀려요. 아마 개발자가 다 틀린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소프트웨어가 너무 오랫동안 유구한 역사 속에 시간 동안 기능이 계속 추가되다 보니까 좀 일관성을 잃어버렸던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부분합 제거하는 방법, 부분합 창에서 모두 제거 버튼을 누른다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표 서식 설명하겠습니다. 표 서식은 앞에서 우리가 꾸미기 기능을 이용해서 셀을 꾸미는 거 해봤었잖아요. 그걸 이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시간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이 엑셀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틀들, 템플릿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하자는 거예요. 기억나. 꾸미기 기능 맞아. 색깔, 폰트 뭐 이런 거 할 수 있었지. 그리고 조건부 서식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프 아이콘 나오는 것도 해봤었지. 기억하죠? 그거 이야기하는. 근데 굳이 이게 여기 들어와 있는 이유를 뭘까? 지금 데이터 관련된 그러면 꾸미기 기능 설명할 때 같이 해버리지. 그런 생각 좀 해달라는 거죠. 이걸 굳이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이걸 적용하게 되면 필터 기능이 자동으로 적용이 되거든. 물론 적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한번 갖다 놔 봤어요. 그러면서 꾸미기 기능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 표 서식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작성한 표에 스타일을 적용하는 겁니다. 즉, 표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그 메뉴는 여기 홈 버튼에다가 보면 표 서식이라는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걸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됩니다. 이거를 적용하기 전에 조심해야 될 사항은 데이터 속에 현재 위치가 배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선택이 쉽거든요. 아니면 안 해도 돼요. 내가 딱 골라줘도 돼요. 그래서 표 서식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표가 이렇게 제시가 되고요. 이 중에서 이 샘플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고르면 됩니다. 띡 고르면은 그게 여기에 이제 이게 바로 여기에 이제 적용이 돼 버린다는 거죠. 쉽네 이것도. 오늘 하는 거 거기서 선택을 아까 그림에서 특정 영역에 놓고서 셀 서식에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딱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창이 제시가 됩니다. 이게 뭐지? 그냥 적용하지? 알아서. 필요에 따라서는 전체 표에 적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확인을 받겠다는 거예요. 딱 누르면은 일단 내가 마우스 커서가 여기에 있었으면 선택한 셀이 여기 있었으면 이거 기준으로 전체가 기본으로 여기 제시가 됩니다. 또 제목도 포함이 돼버렸네.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게 붙을까봐 그러는 건데. 그리고 여기에 머리글을 이렇게 체크해 주면은 이 첫 줄을 머리글로 인식을 합니다. 셀 적용하는데 스타일에 보면 제목 부분의 디자인하고 내용 부분의 디자인이 좀 틀립니다. 제목을 좀 강조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뭐지? 필터 기능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필터 기능 때문에 보면 나와요.
예,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잡으세요. 범위를. 아, 나 여기 이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라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잡고 싶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로 여기서 쭉 긁어주면 됩니다. 또는 귀찮으면 요 버튼 누르면 화면이 조그매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서 요 조그만 건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누르면 커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범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여기 머리끝 있으니까 머리끝 체크.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끝입니다. 끝이라고요? 결과 봅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표 서식 스타일 적용하는 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앞에서 표 서식이라는 걸 딱 누르게 되면 템플릿이 나오고 거기서 골라만 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런 창이 나오고 창에서 적용 대상 영역을 선택을 해 주면 되는 거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확인 눌렀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려고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보여주죠 뭐. 아직 적용을 안 했네. 예, 적용을 하면 이렇게. 이전에는 이런 그림이었거든요. 표에 셀 서식을 적용하면 표 서식을 참 적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뭘 선택했냐에 좀 틀리죠. 너무 밋밋한 걸 적용을 했나? 일단 제목엔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특이한 점, 이 표시 본 적 있죠? 이거 뭐죠? 필터. 필터가 적용이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필요 없으면 꺼버리면 되거든요. 필터가 와서 필터 제거 지우기 누르거나 이래서 빠져나가면 되는데 보통 이런 표를 만들 때 이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필요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디자인이 쫙 적용된 상태로 나옵니다. 내가 디자인을 좀 마음에 안 드는 걸 좀. 여러분은 여러 가지 적용해서 그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표에다가 스타일 적용하는 방법. 표 서식 적용. 이것도 알고 있으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거든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오케이. 여러분은 이쁘게 꾸며보기 바랍니다. 예, 3시간에 걸쳐서 데이터베이스와 목록, 엑셀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목록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었었죠. 예,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데이터베이스의 정렬,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첫 시간에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 데이터 필터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필터 기능이 실제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좀 강조를 했습니다. 고급 필터 기능 설정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부분합, 그다음 부분합, 그다음 표 서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뭐 데이터베이스라고 이렇게 좀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그냥 목록이네. 기존 했던 그 방식 그대로죠. 그래서 데이터를 놓고서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특정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선택해서 그것에 대해서 연산을 수행하는 그런 걸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실제로 실무를 하다 보면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를 함수까지 쓰는 경우는 굉장히 고급 기능, 진짜 잘하는 경우고요. 잘하는 경우라는 소리는 잘하는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정도까지 데이터를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도리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라고 그러면 이 필터 기능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하고 편하고요. 이것만 가지고도 대부분의 데이터를 검색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정보만 추출해내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그걸 정리해서 어떤 요약된 표를 만든다 할 때 이 부분합 기능 정도 쓰면 충분합니다. 이 부분합 기능도 많이 사용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키값을 기준으로 정렬을 한 이후에 그 키값을 기준으로 해서 특정한 필드의 합을 계산해 주는 거죠. 물론 이거는 원래 그 데이터베이스에는 원시 데이터가 다 들어있는데 그걸 일부 가공한 거고, 그 실무자선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죠. 위에 있는 뭐 팀장이나 경영자층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렇게 로우한 데이터나 합계된 숫자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총 합을 구하는 것들을 많이 요구하죠. 보통 그런 건 차트라는 이름으로 추세를 보기 위해서 그 그림으로 많이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데이터라도 보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가공하는 형태가 좀 달라진다는 거. 우리는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걸 검색해서 계산하는 일을 주로 하고요. 그걸 조금 걸러서 한다고 하죠. 필터링 한다고 그러면 필터 기능이라든지 부분합 기능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위로 우리가 조금 시간이 걸려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요구하는 데이터는 차트를 보통 요구하죠. 뭐 그런 내용도 단계별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학습한 요번 주 학습한 데이터베이스, 즉 목록이죠. 목록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고,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을 어떤 때 적용해야 되는지,
기능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 나온 결과가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누군가 어떤 요구가 있을 때 어느 걸 보여주는 게 더 효율적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예, 모두 수고했습니다.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